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의 프로 IS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전운 고조, 현대전 양상 바꾸는 드론. 네, 시장의 부담 요소 가운데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등 이슬람권과 이스라엘과 미국 이들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관련한 뉴스들 보면 정말 좀 어지러울 정도고 이스라엘이 좀 강공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이 됐었던 이란 쪽에서 직접 소집을 했던 이슬람 국가 지도자 그 회의에서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한 정당성 지지해달라라고 거듭 촉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쪽의 의장국에서는 지역 전체 긴장을 고조시키는 광범위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흉악한 행위였다라고 엄청난 또 비판을 했는데요. 이란 측에서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데 앞으로 공격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증시를 붙잡고 있는 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뭐 미국의 경기 침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엔캐리 트레이드도 있겠고 하겠지만 이 전쟁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란이 소집을 했어요. 누구를? 바로 무슬림 국가들 엄청 많죠. 중동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하나로 똘똘 뭉치자.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쪽 무슬림들이 또 잘 뭉쳐요. 종교가 예전에도 이제 뭐 종교 전쟁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십자군 전쟁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역사적인 갈등들이 계속해서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약간 확산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쪽만 이제 싸우다가 점점 이제 커지니까 러시아의 이 푸틴까지 나서가지고 이란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약간 요즘 전쟁 광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고 이런 전쟁 광조차 이란을 너무 이렇게 선을 넘지 마라. 민간인들 너무 피해를 많이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런 교전이 계속해서 격화되면서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포격을 하고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교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슬람 국가들의 국제기구가 OIC라는 곳인데요. 이슬람 협력기구고 여기에 57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마음을 모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헤즈볼라 쪽의 지휘관을 사살하고 또 드론 공격으로 동시에 거의 연이어서죠. 헤즈볼라 사령관도 암살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휘관급 인물들이 계속해서 피살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한 2달 동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 간부급, 고위급 간부급 한 4명이 죽었어요. 그 암살을 당한 거죠. 암살로 죽었는데 한 명씩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헤즈볼라의 자와드 헤즈볼라 지휘관 자와드가 죽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2달 전에 헤즈볼라 고위사령관 탈렙 사미 압둘라도 사살됐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바로 하니에가 사살됐죠. 이번 갈등의 원인이었죠. 네, 그렇죠. 예. 가장 최근에 또 사살됐었고, 예. 또 그리고 또 헤즈볼라 최고위급 푸아드 슈크루도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이렇게 저격으로 사살이 됐는데 그 밖에도 좀 많아요. 근데 중간 간부급이 또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격을 당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전이 예전에는 이제 포격으로 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동시에 죽는 거는 많은데 요즘은 저격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새로 이제 한일 이후에
시나르라는 여기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시나르가 이제 하마스의 수장으로 올라섰는데 이 시나르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살인자다, 악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뭐 1200명 테러를 감행했던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마스의 대장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도 사살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지금까지 뭐 4명, 5명 이렇게 막 죽다 보니까 한 2달 사이에 또 시나르도 사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이런 것들 저격, 암살 이런 것들이 예전에 네. 이제 저격수가 이렇게 쏘잖아요. 네. 요즘은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드론이 하늘에서 저격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전보다 저격이 더 쉬워졌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급 수장, 핵심 인물을 드론 공격으로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그 이란 쪽에서 발끈했던 그 이유가 이란 수도에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내빈에서 왔는데 국빈 자격으로 와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한이에가 사살이 됐고 이후에 지금 새로 부임한 그 지도자가 시나르라는 강경파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반응을 했고 또 미국 쪽에서도 손에 피를 잔뜩 묻힌 테러범을 그렇죠. 하마스의 지도자로 지금 선임을 했다라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다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중동에 대한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더 커지는 지금 이슈의 전개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업종을 주목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방산주죠. 방위산업주 많죠. 우리나라 방위산업주 대장으로는 한국항공우주가 있고 또 그다음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이 두 종목은 우주 산업과도 맞물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호, 누리호 발사하는 그럴 때도 올라가고 또 인공위성 관련돼서도 그렇고 방위산업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 볼 수 있겠고 중소기업으로는 스페코, 빅텍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증시를 보니까 오늘은 약간 방산주 떨어지는데 어제 증시를 보니까 스페코, 빅텍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중소 방산주들이 약간 탄력성이 더 붙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근데 이렇게 봅니다. 방산주들 워낙에 또 실적도 좋고 우리나라 뭐 전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들 좋은데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령관, 뭐 지휘관들이 대부분 요즘 드론으로 많이 사살을 당합니다. 멀리서.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 관련주를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방산주는 최근에 한번 시세를 냈었고 시세를 내서 거기서 추격 매수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현대전이 거의 드론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도 서로 이제 드론으로 포격을 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원래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러시아의 그 막강한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 엄청나게 강력한 탱크를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 1등 공신이 드론입니다. 드론이라서 우크라이나가 원래 드론이 많지가 않은데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드론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전세가 비등비등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중요한 건 최근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방공망이 있는데 거기에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면요. 네. 안 잡힌다고 합니다.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래서 전투기는 이렇게 높게 뜨잖아요. 전투기 핵이 높게 뜨니까 잡히는데 드론이 낮게 뜨면은 레이더에 안 잡히고 또 드론이 이렇게 때로 이렇게 뭔가 파리떼처럼 이렇게 여러 마리가 날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드론떼라고 하는데 드론떼가 날아가도 수십 대가 날아가도 그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난다. 낮게 나는 게 굉장히 안 잡힌다라는 건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빔이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성 단계는 아니고 개발 중이다. 그래서 현재전에서는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함대 있잖아요. 그 함선. 거기를 중국에 있는 어떤 드론이 그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간인이 네. 개인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그 함대를 찍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군사시설은 그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그렇게 찍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지가 안 됐다.
현대전의 옵저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드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금 저격이라던가 탐색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전쟁에서 드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 전쟁 초기에 사이버 쪽의 공격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전은 이렇구나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서는 드론의 역할 또 드론의 어떤 그 뭐랄까요? 두각을 나타내는 행보가 눈에 띄면서 이제는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종목들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드론 관련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 관련주 많은데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 시가총액이 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고 네. 아직은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네온테크가 있고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 멀티드론,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TNC 같은 경우는 드론 방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드론 방어 사업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론 아까 전에 드론이 날라오면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빛소프트인데 한빛소프트는 자회사인 한빛드론이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이시언 시스템은 세계 1위 드론 업체인 DJI로부터 이게 공급받는 한국 공식 딜러입니다. 자, 그리고 PC디렉트는 이거는 이제 드론 택시 그러니까 예전에 2020년에 그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50년까지 한국에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거를 뭐 그냥 아무나 말한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말한 겁니다. 2025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2050년까지입니다. 2050년까지요? 예. 그래가지고 아직 2025년까지 날아다니는 게 좀 그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드론 관련주로 이렇게 5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교통수단으로도 UAM이라는 그 도심 항공교통 일명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이 포함된 UAM 이것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역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또 실적이나 재무 구조도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또 주가가 움직이는 건 또 아니고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탑픽 종목을 골라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가장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사실 주가적인 탄력 부분은 지금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론 택시가 정말 상용화 되기까지도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조만간 1년 사이에 좀 큰 탄력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드론 전 세계 1위 업체가 DJI예요. 근데 이제 DJI가 중국 업체입니다. 근데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전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 딜러, 한국 공식 딜러를 맡고 있는 게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를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만들기보다는 따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판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드론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로 해가지고 드론 여러 가지 하드웨어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을 제이시언 시스템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드론 관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해서 드론 관련해서 상당히 제이시언 시스템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로도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봉을 3개 정도 나타내고 있어요. 양봉을 이제 3개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좀 올라서려는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런 저점에서 이제 탄력 어느 정도 받아가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지고 전쟁 관련돼서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 같은 경우는 해외 드론 시장 전망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그리고 국내 드론 시장 전망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드론 시장에 계속해서 이런 성장성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당히 강력하게 좀 자리를 잡을 것이다. 계속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여러 가지 IT 기술 또 네트워크
그밖에 뭐 화상 회의, 온라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PC방 사업도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밖에 이제 실적 같은 부분은 매출액이 최근에 33% 가량 증가를 했고요. 흑자 전환이 되면서 당기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 여러 가지 부분들이 흑자 전환되고 또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 이런 식으로 이 전 세계 드론 시장 또 국내에서 솔루션, 이 온라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이시언 시스템이 막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을 그러면은 공략을 어떻게 해보면 현재 뭐 3,300원 선이에요. 3,300원이라서 3,310원, 3,3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 목표가 같은 경우는 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원으로 잡고 접근하신다면은 좋은 투자, 드론 투자 좋게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 635억 원의 소형주고요. 신용 물량도 3.6%가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주가가 딱 바닥을 찍고 급락했던 이후에 바닥을 찍고 양봉을 사흘 내주고 있는데 전쟁 관련해서는 아직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중동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감에서 드론 관련주가 움직일지 여부 지켜보자라면서 매수가 3,300원, 목표 주가 3,800원, 손절가 2,7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드론 택시 상용화 2025년 맞네요. 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2035년까지 완전 자율 비행 목표 시기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네요. 네. 오, 내년 진짜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내년에 지켜볼게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 송범선 실장이었습니다.